22번은 오른쪽 그림이 없으시면 이 그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지점에서 P 지점을 거치지 않고 B로 가는 최단 거리를 구하는 문제죠. P를 거치지 않고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치지 않는 경우를 생각하면서 최단 거리로 가는 것을 고민하려면 너무 많죠.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거치지 않는 게 아니고 거쳐서 가는 경우를 전체 최단 거리의 경우의 수에서 빼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가는 A에서 P로 가는 경우와 그 다음 P에서 B로 가는 경우. 전체 경우의 수에서 이 경우의 수를 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쪽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A에서 P로 가는 경우의 수. 자, 계산법은 가로로 한 칸, 두 칸, 세 칸, 세로로 두 칸. 그러니까 오른쪽 두 칸, 위로 두 칸이죠. 오른쪽을 만약 내가 A로 표현하고 B를 위로 간다를 B로 표현한다면 결론은 이 5개의 문자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로 A에서 P로 가는 경우가 발생하겠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를 든다면 A, B, B 배열이면 오른쪽, 위로 하다 보면 이 점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근데 꼭 이 조합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B를 먼저 갔다가 A를 가고 B를 가고 A를 가고 A를 가도 될 겁니다. 그럼 B, A면 위쪽, 오른쪽, 위쪽. 색깔을 잠깐 다른 걸로 표시해 드릴게요. 위쪽, B, 그다음 오른쪽, A, 다시 B, 위쪽, A, 오른쪽, 이렇게 해도 P로 간다는 뜻이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나열을 하다 보니까 결론은 같은 문자 서로 다른 지금 5개의 문자를 일렬로 배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A, B 2개의 문자 중에 A가 3개, B가 2개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계산하는 방식과 똑같겠죠. 그럼 5팩토리얼을 3팩, 2팩으로 나누시면 A에서 P로 가는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그 경우의 수는 10가지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P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를 계산해 봅시다. 마찬가지겠네요. 오른쪽으로 2칸, 위로 2칸, A 2개, B 2개. 그럼 4팩토리얼을 2팩토리얼, 2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경우의 수죠. 이 경우는 6가지입니다. 결과적으로 묶어보면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가는 전체 경우의 수는 60가지가 되겠네요. 얘네들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니까요. 그럼 전체 경우의 수에서 이 60가지 경우의 수를 빼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가로가 몇 칸이죠? 가로 1칸, 2칸, 3칸, 4칸, 5칸, 가로 5칸, A가 5개, 위로 4칸, B가 4개. 그러면 9팩토리얼을 5팩토리얼 곱하기 4팩토리얼로 나눠주면 전체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이 전체 경우의 수는 126가지예요. 그러므로 정답은 126 마이너스 아까 구했던 60. 그래서 66가지가 문제에서 원하는 정답이 됩니다. 23번 문제. 오른쪽 그림 같은 도로망에서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는 최단 거리를 구하시오인데, 자, 이 문제는 앞에 있는 문제랑 다르게 이 지역을 못 갑니다. 요즘은 공사 중인가 싶어서 이쪽은 지금 길이 막혀 있는 상태라, 그러니까 A에서 B로 갈 때 이렇게는 진행이 안 된다는 얘기. 여기 막혀 있으니까. 혹은 A에서 B로 갈 때 이렇게는 진행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저기를 피해서 가야 되다 보니까 실제 여기 있는 공간은 내가 진행할 수 없는 공간이라고 생각해야 돼서 실제 그림은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가로 한 줄 있고 이쪽에 세로가 2줄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여기만 그린 겁니다. 여기만 이렇게 그린 겁니다. 이렇게 그린 그림이라고 여기가 빠졌네요. 네. 이렇게 된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괜찮죠? 그럼 A에서 출발해서 B로 가는 최단 거리를 구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앞쪽에 썼던 A가 2개, A가 몇 개, B가 몇 개로 풀기에는 이 공간이 지금 빠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그렇게 계산하기 좀 힘들 것 같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중학교 때도 비슷한 문제를 푼 적이 있는데 이게 뒤쪽에 보면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같은 패턴대로 연습이 되는 계산법이 있거든요. 그 성질, 중학교 때 배웠던 그 성질 좀 이용해주면 되는데 가로와 세로가 만나는 교점에 각각 숫자 1을 씁니다. 이렇게. 이게 뭘 뜻하냐면 A에서 이쪽 길로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라는 뜻이에요. 이 길밖에 없으니까요. 이렇게 가는 길 한 가지. 다시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경우도 한 가지밖에 없죠. 그러면 A에서 이 길까지 가는, 이 위치까지 가는 경우는 요 길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로 경우의 수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고 이쪽도 여기가 한 가지, 여기가 한 가지입니다. 자, 이제부터 채워냈는데 그럼 만약 이 지점으로 이동하려면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경우의 수 한 가지, 이쪽에서 오는 경우의 수 한 가지. 근데 이 둘을 동시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의 수를 각각 뭐 하냐면 덧셈하시는 거죠. 동시에서 발생할 수 없는 경우니까. 그래서 이 지점으로 이동하기 위한 왼쪽에 있는 숫자와 아래쪽에 있는 숫자를 더해서 얻어진 값 2가 써지는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지점으로 가려면 왼쪽에 있는 2와 아래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2와 아래쪽에 있는 1을 덧셈해서 나온 값 3이 되겠죠. 그럼 여기 있는 지점은 4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 있는 지점은 아래에서 오는 1과 왼쪽에서 오는 3이 만나서 만들어진 점이니까요. 그럼 여기 있는 지점은 왼쪽에 있는 숫자 4와 아래쪽에 있는 1이 만나 생기는 숫자 5. 그럼 6.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잘 보셔야 되는데, 요 지점은 아래에서 올라오는 경우의 수가 4가지죠. 근데 왼쪽에서 경우 와야 되는데 이 왼쪽이 좀 길이 없는 상태라 이쪽에서는 못 오는 거죠. 경우의 수가 0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래에서만 올라올 수 있는 경우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위치까지 가는 경우도 4가지입니다. 그럼 다시 이 지점은 4와 아래에 있는 5를 더한 값이니까 9가지. 여기는 이 지점은 9와 아래쪽에 있는 6을 더한 가지인 15가지. 자, 여기 잘 써야 돼요. 여기는 아래쪽에서 4가 올라오죠. 왼쪽에 보면 저 왼쪽에서 1이 이렇게 길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1과 4를 더한 값 5가 됩니다. 그럼 여기 있는 위치는 5와 9를 더한 값인 14가 되고 마지막 B는 14랑 15를 더한 값인 29가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아까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 순열로 계산하기에는 문제가 좀 변형되어 있고 그림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풀게 되면 낱낱이 또 지나가는 구간을 잡아서 새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로 따로따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요즘은 그렇게 복잡하게 푸는 것보다는 이렇게 푸는 게 일반적으로 많이 푸는 풀이니까 이게 구멍이 뻥 뚫려 있거나 지나가는 길이 못 지나가는 길이 생겨서 일반적이지 않은 문제들은 이렇게 각각의 가로와 세로가 만나는 교점에 1씩 쓰신 다음에 그 숫자를 쭉 더해가면서 경우의 수를 계산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네요.